안녕하세요. DK 스튜디오 김경열입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이고요. 얼마 전부터 의학과 관련된 저널 리뷰를 시작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초콜릿 관련 논문 리뷰는 조회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회수 대비해서 좋아요와 댓글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은 괜찮았던 걸로 생각하고 의학 저널 리뷰를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콜레스테롤 논문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주제는 콜레스테롤과 커피로 정했습니다. 과거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높았던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심근경색과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서 1960년대부터 커피와 콜레스테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커피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NEJM의 1983년 발표된 논문이 있죠. NEJM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약자인데 의학 저널의 끝판왕이죠. 2017년 임팩트 팩터가 79점, 7.9점이 아니고 79점입니다. 7.9점도 좋은 건데 역시 끝판왕이죠. 이 NEJM 발표 논문에서 커피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저는 전문을 읽었지만 유료 논문이라서 아래 앱스트랙트 링크만 걸어놨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커피 콩에 들어있는 카페스톨과 카웨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로 변하는데 이 두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이 두 성분은 거의 같은 물질이라서 오늘 영상에서 편의상 카페스톨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스톨의 함량은 커피 제조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카페스톨 비율에 따라서 커피를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 커피 원두 가루를 끓는 물에 여러 차례 달여내는 방식인데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그리스나 터키에서도 전통적으로 필터 없이 커피를 달여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카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에스프레소 방식인데 원두 가루에 고온 고압의 물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커피액을 추출합니다. 여기에 물을 섞어 희석하면 아메리카노가 되고요. 우유를 섞으면 라떼가 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죠. 세 번째는 종이 필터를 사용해서 커피를 걸러내는 필터 드립 커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같은 인스턴트 커피가 있죠. 오늘은 커피 성분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는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스톨 함량은 오랜 시간 끓여내는 북유럽 방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에스프레소, 인스턴트, 필터 드립 순으로 낮아집니다. 커피 종류와 카페스톨 함량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는데 대부분 결과는 비슷하고 저는 저널 오브 더 로열 소사이어티 오브 메디슨에서 1996년 발표된 결과를 참고했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낮은데 메이저 저널에서는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연구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걸어놨고요. 결과를 보시면 커피 한 컵당 카페스톨 함량이 터키 그리스식에서는 3.9mg, 에스프레소는 1.5, 인스턴트 커피가 0.2, 마지막으로 종이 필터 커피가 0.1입니다. 하나만 보면 섭섭하니까 퓨처 리피돌로지의 2007년 발표된 결과도 같이 보시면 여기는 북유럽식도 따로 있네요. 한 컵당 6.2mg으로 굉장히 높고요. 터키식은 4.2mg, 에스프레소는 2.0, 인스턴트 커피는 0.2, 마지막으로 종이 필터 커피가 0.1mg입니다. 수치는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네요. 종합해보면 끓여 먹는 북유럽식과 터키식이 에스프레소보다 카페스톨 함량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요. 인스턴트 커피와 종이 필터 커피의 카페스톨은 무시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종이 필터 커피 60잔 넘게 마셔야지 북유럽식과 비슷해지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한 잔 또는 두 잔을 물에 섞어서 만드는데 보통 두 잔을 섞는 투샷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가정하면은 카페스톨 함량은 터키식이랑 거의 비슷해지네요. 이 같은 인스턴트 커피는 동결 건조 공법으로 만드는데 제가 제조 공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결 건조하는 과정에서 카페스톨이 대부분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논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차가운 물로 긴 시간 동안 커피액을 추출하는 콜드브루 방식의 더치커피도 카페스톨 함량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기름이 뜨거운 물에 잘 녹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고기 먹고 설거지 할 때도 기름때가 있으면 따뜻한 물로 씻어야죠. 레퍼런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고요.
카페스톨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증가시키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NEJM의 1983년 발표된 논문을 보겠습니다. 20세와 54세 사이 남자 7,368명, 여자 7,213명을 대상으로 실행된 스터디인데 커피 복용량을 한 잔 이하, 한 잔에서 4잔, 5잔에서 8잔, 마지막으로 9잔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나눴고요. 특이하게 하루 커피를 9잔 이상 마시는 사람 비율이 16%나 되네요. 하루에 9잔 이상 마실 수 있나? 어쨌든 그렇게 설문조사와 피검사를 하고 통계를 돌렸는데 커피 복용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확하게 비례하게 나타났습니다. 몸에 안 좋은 중성지방도 마찬가지로 커피 복용량과 비례해서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커피를 많이 먹을수록 감소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냐를 보기 위해 한 잔 이하 그룹과 5잔에서 8잔 마신 그룹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해 봤는데 남자에서는 9.2mg/dl가 증가했고 여자에서는 6.8mg/dl가 증가했습니다. 정상인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대략 140에서 200 정도라고 보는데 6.8에서 9.2 정도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에겐 큰 증가로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애매한 수치라서 다른 논문도 함께 찾아봤는데 10g의 카페스톨, 그러니까 투샷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정도의 양이죠. 이 정도의 양을 한 달간 매일 마시는 사람들은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5mg/dl 증가했습니다. NEJM 스터디에서 5잔에서 8잔 마신 그룹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6.8에서 9.2 정도 높았으니까 아메리카노 3잔을 매일 마시면 5가 증가한 건 뭐 비슷한 결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아메리카노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의사로서 이런 말을 하려면 레퍼런스가 있어야죠. 2017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서 커피 섭취와 사망률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유럽 10개국에서 무려 52만 1330명을 16년이 넘게 팔로우업 했는데 커피 섭취가 많을수록 일반적인 사망률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보다 작은 규모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스터디들도 많이 있는데 이 논문은 워낙 스터디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도 함께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뭐 심혈관계 질환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커피를 마시면 심박동이 증가하니까 그런 면에서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논문은 대규모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통계적 관련성을 알아낸 거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기전에 대해서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미래 연구를 하겠죠. 뭐 그 밖에 암과 관련된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들도 있지만 오늘 주제는 콜레스테롤이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과거 북유럽 국가들에서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았는데 최근 연구에선 반대 결과가 나타난 건 1980년대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작된 콜레스테롤에 대한 캠페인 때문에 커피를 즐기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 1985년 이후 끓여 마시는 커피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고지혈증 유병률도 많이 낮아졌죠. 이제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유럽 방식으로 커피를 직접 끓여서 하루에 여러 잔 마시는 건 고지혈증 환자들에겐 위험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를 하루 2~3잔 정도 마시는 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간 올리긴 하지만 그 수치는 미미하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카페스톨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소규모 보고들은 많다. 다만 고지혈증 환자들에겐 카페스톨이 낮은 종이 필터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를 추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